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사건 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청탁금지법 관련 사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7년이 다 돼가는데 지난해 제재받은 공직자는 400명을 넘겨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요? 실제로 청탁금지법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수사기관도 청탁금지법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요. 어디까지 처벌이 되는지, 어디까지 법원이 그것을 고려해 주는지 많은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한 7년 지났죠. 자, 이제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청탁금지법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살펴야 되는 그런 시대에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청탁금지법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 형사 전문 변호사인 안승호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청탁금지법 이름은 알고 계세요. 근데 청탁금지법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어보면 그렇지 않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거든요. 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이런 거는 찾아보면 금방 나오니까요. 자, 그런데 청탁금지법이 그것만 딱 있으면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진 않죠? 네, 맞습니다. 시행된 지 이제 7년, 횟수로는 9년이 돼 가는데 네. 이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원칙도 아니고 예외 사유의 일부만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금품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 네. 그 정도로 지금 사실 이해가 좀 적습니다. 크게 부정청탁의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 이렇게 법이 나눠져 있는데 부정청탁의 금지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요. 예. 공무원한테 뭔가 구린 거 부탁하면 안 된다. 사실 그렇죠. 이거는 쉽습니다. 그런데 금품 등 수수 금지, 돈을 주면 안 된다, 돈을 받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은 직관적으로 쉬운데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선의로 줬는데 이것도 안 됩니까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변명들을 하시는데요. 아무런 나쁜 의도 없이 줬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같이 일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네,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식사 3만 원이면 된다며요. 선물 5만 원 된다며요. 조의금 5만 원 된다며. 이 범위 안에서 하는데 뭐가 문제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도 이런 말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 보면 아직도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안성호 변호사님하고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자라는 건데, 선물 5만 원 이상 받지 말자 이거 말고 어떤 중요한 규정들이 있습니까? 예,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형사처벌 받는 조항인데요. 예. 많은 이제 주요 공무원들이 뉴스에 나오는 경우는 이런 경우들입니다. 예. 공직자 등은 이제 공직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예외 범위들이 있습니다. 언론인이나 학교 교직원들이나. 근데 어쨌든 공직자라고 하겠습니다. 네네네.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매 회계연도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금품 등은 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걸 다 포함하는 거라 금품 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공직자 등은 아무한테나 누구에게든지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되고 1년에 3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건데, 이 말은 친한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내가 좀 친소 관계가 좀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이걸 받으면 일단은 안 되나라고 의문을 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집들이 선물로 100만 원 넘는 가전기기 같은 걸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럴 수 있죠. 동료한테 받을 수도 있고요. 세탁기 하나 들어온다든지. 예, 맞습니다. 노트북 같은 걸 받았다. 이 경우에 친하니까 되겠다고 생각하고 얘가 이걸 거절하기 민망하니까 그냥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때 내가 이거 위반한 거 아닌가라고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하신다는 거죠. 다만 위반이 맞고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들이 있으면 봐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받으면 일단 이제 마음이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해야 되고요. 내가 위법성 조각 사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셔야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되셨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에 해당한다든지. 공무원들끼리도 주고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해석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끼리는 일반적인
동료 관계에서는 이 업무상 관계가 없다고 봐서 100만 원 안쪽은 되는데 이 100만 원 넘어가면 네. 안 된다고 보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네네. 다만 너무나도 친해서 한 20년간 중마고우고 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겠죠. 친구인지를 소명해야 되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예외 사유가 3만 원, 5만 원, 5만 원이라는 그 예외 사유가 또 발동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각종 예외 사유에 해당할지를 봐서 내가 받은 게 정당한지를 살펴봐야 되는 청탁금지법이 생각보다 매우 엄격한 법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셔야 됩니다. 그 선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랑 이제 집들이 선물 또 뭐 결혼 축하 선물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네. 금방 좀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네. 가전 도구 같은 것들 금방 돈이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족 관계라고 해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인이라고 해도 사실 선물 받을 때는 친하다고 해갖고 받으면 안 된다. 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또 다른 또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규정이 또 있을까요? 예, 이번엔 그 다음에 있는 청탁금지법 제8조 2항의 규정입니다. 이번에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1원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청탁금지법 도입 초기에는 커피 한 캔도 안 된다. 꽃 한 송이도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이제 관련 직무 관련 공무원한테 바카스 한 병 줬다가 문제가 된 사례도 있고 있었죠. 최근에는 그냥 사회 통념상 음료를 좀 나누는 정도는 된다라는 해석도 뭐 하기도 하는데 맥락상 허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한 푼도 안 된다가 원칙입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한테 뭐라도 받으면 안 되지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례로 가면 만만치가 않은 게요. 예를 들어 보시죠. 판사하고 변호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하고 싶은데. 이게 일단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관할로 한정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서울, 지방에 있는 판사와 그 지방에 있는 변호사만 관련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또 우리 변호사 업무는 전국적으로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변호사와 판사 간은 다소간 친분이 있는 사이라도 좀 친하고 뭐 연수원 기수도 아니면 변호사 시험을 뭐 같이 봤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했을 때 같이 밥을 먹거나 선물을 주는 게 가능한가. 이것도 고민이 되고요. 공무원 직장 동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해석은 좀 이제 관행적으로 일관화됐지만 이 공무원 직장 동료 간에도 예컨대 인사 담당 공무원하고 일반 직원은 직무상 관련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느낌이 좀 별로 안 좋네요. 벌써. 이런 것들. 그리고 업무 상급조 관계가 있는 경우 그리고 건축직 공무원하고 그 건축사 같은 경우는 뭐 평생 같은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물론 뭐 주고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 가끔 가서 커피 한 잔도 못 먹느냐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만치 않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복잡한 상황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이 경우에 이제 발동되는 예외 규정이 아까 말씀드린 예외 규정인데요.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일의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정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 범위 이하의 금품은 허용된다라고 해서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조이금 5만 원은 허용이 됩니다. 식사 비용 각자 내면 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대출평이 하면 되죠. 그런데 이것도 뭐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상 지키기가 수월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선물 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일단 5만 원 이하까지 선물해도 된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은 농산물 원재료 50% 이상 사용한 것까지 허용이 되는데 10만 원까지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설날이나 추석 이런 명절에는 2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 시즌에 딱 정한 시즌에는. 저는 이걸 도입될 때 굉장히 비판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엄정한 기준으로 한 푼도 받지 마라. 다만 예외적으로 조금은 받아도 되는데 이건 진짜 어떤 사회 선교상 어떤 사교일의 목적이나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해놓고 갑자기 농수산업자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20만 원씩은 명절에 줘도 돼라고 하는 게 이 법의 취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 수 없게 한다는 생각에서 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좀 비판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 참 기준이 명백하고 간명하지가 않게 된 거죠. 자, 오늘 이제 청탁금지법 관련된 자세한 규정들 좀 살펴봤는데요. 내용 좀 정리해서 청취자분들께 전달해 주시죠. 청탁금지법은 걸리고 나면은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걸리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부디 처음부터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항상 생각하는 체내 내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셔야 되고요. 되겠고요. 그리고 걸리기만 하면 사실 공직자들은 징계를 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점검하시고 찜찜한 상황이 있으시면 전문가에게 수시로 상담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안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훈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